안녕하세요. 악성줄기세포암인 삼중음성 유방암 3기 5년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전 2018년 10월 악성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겨우 추스려 수술을 하고 이제는 치료하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조직검사 결과에서 더 충격적인 악성줄기세포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다시 겨우 일어난 제가 두 번 밟힌 격이 된 거예요. 정말이지 그 충격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정말 안 겪어보시면 짐작이 안 됩니다. 전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한 달도 안 돼서 가셨는데도 안타깝고 슬픈 정도였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떨어져 살고 같이 안 사니까 가끔 생각이 나면 돌아가셨구나 정도? 가끔은 그립고 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제가 막상 암 진단을 받고 악성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슬픔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속담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남의 갈비뼈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진심으로 와닿는 게 암이 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고 새로운 게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양양에서 그렇게 꿈 같은 3박 4일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 느낌이라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전 그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산이 보이고 좋은데 지상으로 기차가 지나다니고 있어서 나쁜 매연이 날아오고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아파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나이 먹으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2차 항암을 가기 전에 주말 농장에서 야채들을 춥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14일째 되는 날 우연히 머리를 만지는데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 전날도 만져봤는데 안 빠지길래 난 안 빠지려나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예외는 없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빠지는 게 머리가 휑한 거예요. 예상은 했어도 당황이 되는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역시 나도 피하지는 못하는구나.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항암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안 빠질 수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머리가 왜 빠지는지를 몰랐어요. 그 누구도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그냥 옆방 그 환우 언니들이 그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을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었어요. 그래서 다른 짐들은 그 본병원에서 퇴원할 때 아예 거기로 가져다 놓고 며칠 후 입원하기로 하고 양양을 갔었어요. 어차피 집에서 항암을 하고 지낼 상황은 아니어서 미리 있을 곳을 정해둔 거죠. 가까운 곳으로다 요양병원을 정하는 게 그때는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내일 들어가기로 예약을 하고 긴 병원 생활을 할 추가짐을 챙겨가지고 다음날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원장님은 전직 종양내과 선생님이었다는데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6개 병동의 노인 요양을 보다 보니까 별로 암 환자에게 특별히 해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환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온열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온열 치료는. 그런데 도수, 자닥신, 미슬토 이런 것 등은 그냥 환자가 해달라면 해주는 정도였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매일매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에서 물어보고 특히 전 항암 중이라서 더 아무것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주사를 꽂고 있으면 뭐 맞느냐고 그거 맞으면 어디에 좋은지도 물어보고 또 상담을 했어요. 저도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타민C 수액을 40부터 시작해서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왜 비타민C를 맞는지를 알지만 그때는 암 환자들은 좋다고 그래서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맞았어요. 근데 지나고 지금 보니까 정말 탁월한 선택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 2회로
자닥신 2회, 미슬토 2회, 일단 이 스케줄로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수액은 맡기로 하고 운동은 러닝머신하고 탁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그렇게 나름 몸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루도 운동은 거르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는 거의 다 빠지고 몇 가닥 안 남았는데 같은 방 언니가 미장원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데리고 가서 삭발을 하는데 앉으니까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글프기도 하고 좀 옆에 사람들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밀어버리니까 또 덤덤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좋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머리가 없으니까 씻을 때도 편하고 머리 말릴 일도 없고 여러모로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자도 쓰고 가발도 쓰던데 저는 모자로 해결을 하고 가발은 싫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항암하러 가기 전에 주말농장에 심은 무를 뽑아다가 동치미를 담그기 위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배추도 한 20포기 정도 김치를 담그려고 심었었는데 배추 몇 포기 하고 무를 뽑아다가 동치미를 4통을 담갔어요. 무는 한 20여 개 정도는 저장이 되게 박스에 담아서 넣어두고 이제 텃밭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2차 항암을 하러 병원에 2박 3일 입원할 가방을 준비해서 본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전 3주짜리 항암을 맞고 암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 항암을 또 하고 해서 3주짜리 4회는 그런대로 큰 부작용 없이 잘 끝냈어요.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견딜만 했었어요. 그 제가 심어놓은 그 무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생무가 굉장히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무를 그 파란 부분만 그거를 하루 종일 조금씩 야금야금 먹었어요. 그 무만 입에 들어가고 뱃속에 들어가면 속이 시원하고 다른 증상이 감춰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는 보니까 상황이 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무도 어떤 날은 맵고 어떤 날은 짜고 어떤 날은 싱겁고 어떤 날은 달기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게 항암 부작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견딜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주짜리는 잘 맞았는데 문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파클리탁셀이라는 그 탁셀 그 항암제가 저한테는 심하게 부작용이 왔어요. 2차 항암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때부터 부작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항암 중단 위기를 맞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온몸에서 땀이 무르르듯 흐르고 머리에서도 땀이 무르르듯 해서 모자로는 감당이 안 돼서 모자 속에 얇은 수건을 넣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빨아서 말리기를 했는지 몰라요. 손발은 저리고 감각도 없고 어떤 날은 입이 쓰고 어떤 날은 또 맵고 맥마신 날도 있고 정말 항암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이랬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으로 몸은 자꾸 부어서 안 먹어도 체중이 올라가서 70kg까지 올라가서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몸은 부어서 킹콩처럼 돼가는 나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의지가 한풀 꺾이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생무 그거를 계속 의지를 했어요. 그거를 계속 의지를 하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가도 또 무만 입에 물고 깨물면 속이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그 저장해 놓은 무를 거의 다 먹었어요. 어느 날부턴가는 그마저도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하루하루가 고역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붓기가 심해서 외부로 나가서 전신 부종 관리를 주 4, 5회를 꾸준히 했어요. 버스 타고 30분 정도 가면 내려서 샵까지 가려면 지하도를 건너야 하는데 가다시다를 10번 정도는 해서 샵 앞에 가면 건물 5층이 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걸어서 올라가려면 난간을 붙잡고 가다서다를 하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올라가면 원장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런 그분은 그 독소 덩어리인 제 몸을 만져가지고 순환이 돼서
부기가 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관리가 아닌 치료를 해주셨어요. 원래 샵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만지려고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은 제가 아프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터라 기꺼이 그걸 해주셨어요. 워낙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강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나면 올 때는 가볍게 올 수 있었거든요. 독소가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붓고 또 체중이 늘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독소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관리는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가서 받고 왔고, 받고 나면 정말 가벼웠고 한 번에 집에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버티면서 4회차 항암을 갔는데 제 상태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항암을 또 중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게 빨리 온 경우가 없어서 자기도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도 9회 정도 가면 부작용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했는데 1회부터 심하게 나왔기에 저 역시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항암을 하면 암이 치료가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건데 항암을 못한다는 말에 또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상태 봐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이 100이니까 한 단계 내려서 87.5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문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항암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는 암세포는 깨끗이 수술이 잘 된 상태이고 혹시나 있을 보이지 않는 잔여 암세포를 보고 하는 것인데 견딜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 한 단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한 단계 더 내리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단을 말한 거라고. 어차피 항암은 회차가 갈수록 부작용은 심해지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암을 없애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항암이지 그 항암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른 거예요. 어찌됐든 87.5로 항암을 하고 있는데도 심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니까 견디는 저도 죽을 맛이고 종합내과 선생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일은 7차 항암 후에 터지고 말았어요. 8차를 가니까 항암을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힘들어지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좋은 날이어서 행복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